오늘 각종 사건, 사고 소식을 정리해보는 포인트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눈이 자주 내려 도로에 쌓이면서 제설하기 위해 염화칼슘을 많이 뿌렸는데요. 이로 인해 도로에 포트홀이 생기면서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기 평택의 한 고속도로에서 야간에 이 포트홀을 발견하지 못하고 달리던 차량 18대의 타이어가 파손됐습니다. 서승택 기자입니다. 경기 평택시 청부급 평택제천고속도로 평택분기점 인근 왕복 6차선 도로입니다. 도로 곳곳에 깊이 15cm가 넘는 포트홀이 생겼습니다. 너비가 넓은 곳은 1m를 훌쩍 넘기도 합니다. 마치 도로 위에 지뢰를 보는 듯합니다. 눈이 내리는 한밤중 이곳을 지나던 차량 18대의 타이어가 파손됐습니다. 눈길이니까 대부분 끝차선 타잖아요. 눈비 범벅에 이제 또 빛이 반사되니까 노면도 잘 안 보이고 차가 튕기고 계속 차가 왼쪽으로 하마터면 2차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야간이나 눈이 내릴 경우에는 위험성이 더 커집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피해 운전자들은 야간에 눈까지 내려 파인 도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주행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포트홀의 원인으로는 제설 작업을 위해 뿌린 염화칼슘이 지목됩니다. 염화칼슘이 도로 균열부에 침투하면서 아스팔트 도로에 냄비 모양의 구멍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포트홀을 발견하면 속도를 줄이고 안전운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포트홀을 발견하게 되면은 속도를 줄이면서 저속으로 지나가고 피할 수 있으면은 피해서 지나가는 것이 사고 예방에 좋은 방법. 한국도로공사는 사고가 발생한 지점에 보수 공사를 마쳤고 피해 차량들에 대해서는 보험을 통해 배상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검찰이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꾸린 지 6개월이 다 돼갑니다. 하지만 아직 관련자 기소 등 수사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검찰은 검사 10여 명 규모의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대대적으로 꾸렸습니다. 검찰은 뉴스타파 전문위원이었던 신학림 씨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의혹을 시작으로 인터넷 매체 리포액트와 뉴스버스, 그리고 JTBC와 경향신문까지 수사 대상 범위를 점차 넓혀왔습니다. 수사팀을 꾸린 지도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아직 신병을 확보하거나 재판에 넘긴 피의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상당히 시간이 걸렸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검찰은 여론조작 수사와 관련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상당 부분 마무리한 상태로 관련자들을 조사 중입니다. 최근에는 이른바 가짜 최재경 녹취록과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지냈던 송평수 변호사를 불렀고 연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한 것과 관련해 뉴스버스의 전직 대표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사건 전체가 김만배 씨의 허위 프레임으로 연결돼 이뤄진 부분이 있어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우선이라며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면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강제수사 가능성 등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의혹에 민주당 관계자들이 얽혀있는 상황에서 다가오는 4월 총선이 끝난 뒤에야 수사가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보조기를 실제 가격의 2배 정도로 부풀려 수입한 일당이 세관당국에 적발됐습니다. 물품가의 85%가 국가 재정으로 지원된다는 사실을 노렸습니다. 고희은 기자입니다. 어르신들이 주로 사용하는 보조기 용품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물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장기 요양보험 재정으로 판매 가격의 85%를 지원하는데 이 제도를 악용한 일당이 세관당국에 적발됐습니다. 40대 이 씨는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37차례에 걸쳐 중국산 목욕의자와 성인용 보행기 등 10만 개를 국내로 들여왔습니다. 그런데 수입 가격을 실제 가격의 2배가량 부풀려 신고했습니다. 보험급여는 수입 가격에 기타 비용을 더한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되는데 수입 가격이 높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목욕의자 같은 경우에는 42,000원이 실제 금액인데 이 물건을 10만 원 정도로 고가로 수입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판매 금액도 보험가도 74,000원에서 16만 원으로 올라갔고요. 보험공단에서도 78,000원이 추가로 지급이 됐고
구매자 같은 경우도 14,000원 정도가 추가로 실제 수입 가격은 56억 원이지만 세관엔 105억 원으로 신고한 A씨. 수입 차익은 공범인 B씨를 통해 자금 세탁 등으로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환치기 방법으로 국내로 반입된 뒤 여러 사람 계좌로 쪼개어 분산 반입하고 다시 되돌려받는 수법을 사용하였고 A씨 일당이 이러한 수법으로 빼돌린 보험 급여만 63억 원에 달합니다. 부산세관은 일당 2명을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는 한편 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해 관련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 TV 고희훈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신학기를 앞두고 교육당국이 서울 강남 학원가 점검에 나섰습니다. 교습비를 과도하게 받고 있는 건 아닌지 학원법 위반 여부를 살펴본 건데요. 의대 입시반 등 사교육 열풍에 엄정 대처할 방침입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이 강남 학원가를 찾아 합동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학원에 가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보면 신학기 학원 유발 수요도 있고 또 이제 그걸 대비해 가지고 방학 중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학원 유발 수요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어떤지 같이 살펴보고 왔고요. 학원에서 기준을 초과해 교습비를 징수하고 있는지 등 불법 행위를 살펴본 겁니다. 강남 서초교육지원청 교습비 조정 기준을 보면 입시 단과학원은 분당 130원, 종합학원은 148원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최근 의대 정원 확대가 결정된 이후 의대 입시반 열풍이 거세다는 점도 문제로 꼽힙니다. 강남 학원가에선 초등학생부터 의대를 준비하는 입시반이 개설된 상황.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의대 정원 증가를 이유로 과도한 사교육 열풍을 유도하는 운영과 등록된 교습비를 초과해 징수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3월까지 관내 11개 교육지원청에 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 800여 곳을 대상으로 교습비 등 관련 위반 사항 점검을 마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 TV 이화영입니다.